미국 18억 5천만 달러 투입, 신형 호위함 구축함 사업에 해외 설계 조선소 전격 도입 검토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더 많은 함선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며 만약 우리가 기존 방식으로 필요한 함선을 비용에 맞춰 제때 확보할 수 없다면 다른 조선소에서 조달할 것입니다. 미 해군이 최근 전례 없는 파격적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18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호위함과 구축함 건조를 외국 설계와 외국 조선소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해군이 맡기고자 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업계에서는 한국이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올해 4월 초 한화방산 미국 법인과 삼성중공업이 나란히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NGLS 개념 설계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이 미 해군 군함 신조 설계에 공식 참여한 첫 사례입니다. 또한 지난 26일 나발뉴스는 HD 현대중공업이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해군연구소 ONL의 핵심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연구소와 두 건의 연구 프로젝트를 체결했다면서 해군 함정 개발 및 건조를 아우르는 공동연구에서 미 해군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함정을 건조하는 사업이 아닌 미 해군의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 개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미 해군 연구소는 미 해군의 미래 무기 체계와 과학 기술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미 해군의 두뇌와 같은 곳인데 여기서 한국 기업에 직접 연구를 맡겼다는 건 기술력을 완전히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미 국방부는 해군의 긴급한 전력 소요를 메우기 위해 한국과 일본산 함정을 도입하거나 협력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설계나 건조는 한국의 3사와 계약을 맺었고 일본 기업은 어떤 발표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은 지리적 거점을 이용한 유지 보수에 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 경제 매체 CNBC는 지난해 말 미국에 무너진 조선업을 한국이 살릴 수 있다며 16분의 특집 방송을 내보냈는데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조선업을 되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투자와 기술, 기량과 노하우를 가져와 이곳 미국에서 그 과정을 빨리 감기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3에서 4만 톤급 황금 함대를 한국과 함께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 함대는 미 해군이 운영하는 아이오와급 고속 구축함보다 100배 강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함대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로 한국의 한화를 지목했습니다. 미국 매체 나발뉴스는 한화가 만들어낸 황금 함대의 실체를 보도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번 해상항공 우주 박람회 SAS 2026에서 3만 1000톤급 글로벌 고속 수송선을 선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최대 800개의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상업용 선박으로 운영되는데 전쟁 터지면 미사일 40발을 쏟아내고 공격용 드론 모함으로 변신하는 무기고 함정입니다. 이 함선에는 기본적으로 일개 여단 전투단 병력의 약 50%에 해당하는 차량과 보급품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헬리콥터 4대를 수용하는 상륙 플랫폼이나 무인 항공기, 수상정, 잠수정을 운용하는 드론 모함으로도 변신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장 주목받는 개념은 타격 지원 플랫폼인데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10대와 컨테이너형 수직 발사관 10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나 SM-6 등 장거리 타격 미사일을 최대 40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화오션의 글로벌 고속 수송선이 단순한 배 한 척을 넘어 미 해군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리버티선이 2차 대전의 승리를 이끌었듯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질 황금 함대가 다시 한번 세계 바다의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거점으로 강력한 하드웨어 황금 함대를 공급하고 HD 현대중공업이 AI와 첨단 기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미 해군에 이식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 설계를 받아 배를 지었다면 이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배를 더 잘 만들고 똑똑하게 굴릴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북유럽 지역의 국방 및 안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디펜스 노르딕은 한국 조선업체 덴마크 호위함 입찰에서 유럽 업체들과 경쟁이라는 제목을 보도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덴마크 최대 규모의 방산 조달 사업에서 유럽 경쟁사보다 빠른 납기와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에 유럽의 조선업체들이 참가하며 경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대중공업이 끼어들어와 4년 만에 호위함 4척을 30% 저렴하게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자신들에게 맡기면 덴마크는 3척 가격으로 4척을 살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이번에 스웨덴과 3억 4,890만 달러 규모의 쇠빙선 한 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체가 세계 쇠빙선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수주는 북극 항로 및 북극해 탐사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주요 쇠빙선 건조 업체들과의 경쟁 끝에 확보한 것으로 엄청난 성과라고 했습니다. 스웨덴 현지 매체들은 이 쇠빙선은 현재 운영 중인 쇠빙선보다 규모가 크며 더 넓은 얼음수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정된 HD 현대중공업은 2,300척을 인도한 세계 최대 조선업체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가격 경쟁력, 납기 일정 및 기술력 측면에서 우수하다며 종합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쇠빙선 관련 예산을 약 90억 달러로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캐나다, 핀란드와 함께 아이스 쇠빙선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아이스 협약에 따르면 참여국들은 향후 10년 동안 70에서 90척의 쇠빙선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인데 여기에 지금 한국이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북미 조선소들은 숙련공 부족과 인프라 노후화로 10년 안에 90척을 뽑아낼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핀란드는 설계와 극지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대량 건조를 위한 거대 도크와 생산 설비가 한국에 비해 부족합니다. 일각에서는 쇠빙선은 결국 설계는 핀란드, 실제 대량 건조는 한국, 최종 조립은 미국식의 협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90척이라는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한국은 잠수함 분야에도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려 총력을 다하고 있고 3,600통읍 장형 실험 장보고 3를 이집트, 모로코, 사우디 등에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약사에서 5척 규모의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독일 TK MS로부터 잠수함 도입을 시도했으나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 거부로 무산된 바 있어 기술 이전과 현지화에 전향적인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사우디는 최근 이란 전쟁으로 인해 자국 영토가 공격당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해군 전력 보강을 서두르고 있는데 사우디는 HD 현대중공업에 6,000톤급 호위함과 장보고3 잠수함을 패키지로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다수의 소형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보고3와 같은 대형 체급의 최첨단 잠수함은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장보고3는 세계 최초로 수직 발사관을 갖춘 디젤 잠수함으로 바닷속에 숨어 은밀하게 SLBM 발사가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사우디는 연안 해군에서 대양 해군으로 도약하며 명실상부한 지역 해양 패권국에 입지를 굳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캐나다가 잠수함 사업에서 요구하는 게 많고 까다롭게 굴자, 불만과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한 한국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보다 먼저 계약하자. 이상 쓸망이었습니다.